요즘 들어서 전세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을 사서 전세를 놓고 세입자가 들어오면 집주인은 빠지고 공인중개사가 대신 자기 앞으로 돈을 받고 거래를 하는 경우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나 했더니 서류를 빼돌리는 경우입니다. 사기 수법의 한 가지인데 실제로는 명목상 이상 없는 서류 한 장을 위해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기 서류는 책상 밑에 밀실을 만들어 놓고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동태를 보면서 손을 밑으로 가져가며 수정도 합니다. 결국 세입자는 동반자와 함께 꼼꼼히 이상 없나 여기저기 살피게 되고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러나 그건 사기였습니다. 도장을 찍은 것은 허위의 가짜 서류였던 것입니다. 결국 3개월 뒤에 진짜 집주인이 나타나고 세입자를 나가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한테 따졌더니 자기도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합니다.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았는데 집주인 허락하지 않고 받아둔 거라 무효가 되고 맙니다. 이와 같은 일 이후에 중개소가 계약 과정에서 서류는 집주인 명의로 잘 작성하고 도장 찍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았는데 알고 보았더니 돈을 입금한 계좌가 집주인 것이 아닌 제3자의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집주인에게도 따져보았더니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며칠 동안 가만히 있었냐고 물어보았더니 바쁜 일 때문에라고 변명을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도 확정일자는 무효가 되고 세입자는 전세금 1억 원을 날리고 쫓겨나게 됩니다. 또 다른 사기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금 5천만 원을 받고 세입자는 당일날 확정일자까지 받아 놓았는데 주인이 같은 날 동시에 대출을 받은 경우입니다. 결국 세입자는 소송을 진행했고 패소했습니다. 바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입니다. 현행 법률에서 대출회사를 우선시해주기 때문에 세입자는 한 푼도 못 받고 패소한 케이스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특약난에 계약한 당일에 어떠한 대출도 받지 않겠다는 사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는 것을 쓰라고 충고합니다. 그렇게 되면 집주인은 다음 날이든지 다다음 날 대출을 받게 되고 우선순위가 세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음 날도 조금 불안한데 만약 세입자가 계약서를 쓰고 오후 4시쯤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산상의 오류로 그 다음 날 바로 되지 않고 오후에 확정일자가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날 집주인 대출금 1억이 먼저 잡히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현행 법상 은행 대출금은 신청 즉시 바로 효력을 나타내는 것이라 세입자보다 더 먼저 잡히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3일 도안이라는 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예는 집주인 입회하에 세입자가 이상 없이 잘 계약서까지 쓰고 입금한 것을 문자로 확인도 하고 다 했는데 부동산 업자가 사기를 친 경우입니다. 바로 전산상에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본인 앞으로 해놓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놓고 잠적한 경우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다가 다음날 확인해보니 엉뚱한 중개사 앞으로 집이 잡혀있어서 집주인에게도 연락했더니 집주인도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6개월 뒤에 집주인이 나타나는 경우라 세입자의 10억은 날릴 위기에 처해집니다. 보통 집주인과 부동산업자가 짜고 세입자 돈을 가로채는 사기인데 흔하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예는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빌라 50개 아파트 20개를 사놓고 세입자들을 끌어들인 뒤에 계약을 해놓고 세금을 연체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집 여러 채는 경매에 넘어가게 됩니다. 나라 세금이 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5억 세입자는 2억만 받게 되고 3억 전세입자는 1억만 받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집주인이 처벌을 받냐 할 때 처벌을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사기도 없었고 정상적인 거래였기 때문입니다. 대책은 지나치게 부동산업자만 믿지 말고 꼼꼼히 국세가 체납 위기에 있는지 전문기관을 찾아서 조사해보는 것이 시급합니다. 일단 경매에 넘어가게 되고 호순이 저당권자들이 돈을 배분받는 과정에서 모두 다 10명이면 10명 만족하리만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선순위 2~3명에게만 만족하게 자기 돈을 돌려받고 나머지 7명은 반도 못 받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결국 평생 벌어 모은 종잣돈을 한순간에 잃고 거지가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 공인중개사도 세입자로 들어갔는데 이런 경우를 당한다고 합니다.
전문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람한테는 못 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얘는 집이 매매가 안 되어서 당분간 세를 놓는 경우인데 세입자는 2배, 3배 싸게 들어오니까 기분이 좋은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확정일자까지 받아 놓았는데 사채를 썼던 것이 드러나고 사채업자가 집을 공매 처분한 것입니다. 이럴 경우 확정일자를 받았으니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채업자한테 빌린 것은 은행권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재판까지 가더라도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깡패들을 동원한다든지 하자를 만들어 못 살게 만든다든지 계속 전화로 협박한다든지 또 다른 세입자를 임의로 만든다든지 하며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법에서도 이럴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든지 악성 채무 변제 능력이 없는 명도 소송 대상인이 있다고 판단하여 내보내라고 하지만 싸움 과정에서 다치거나 한다면 오히려 병원에 가는 신세가 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기기에 문제가 커진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폐가가 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예는 신분증을 도용한 경우인데 명목상으론 집주인인데 확인해보니 집주인이 신분증을 도용한 경우입니다. 집주인은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데 집에 몰래 들어가 훔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까지 찍고 다시 몰래 들어가 신분증을 가져다 놓은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냐인데 일단 집주인은 모르는 경우이고 은행 계좌로도 10원 한 장 안 들어왔기 때문에 고스란히 세입자는 2억 원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예방하려면 신분증에 있는 얼굴만 대조하지 말고 통장이나 다른 서류도 꼼꼼히 대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세입자 보호법도 있고 중개사 보험도 무료 이긴 하지만 일단 사건이 터지고 나면 공인중개사는 나 몰라라 하고 발뺌을 하곤 합니다. 자동차 사고에서도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생소한 부동산 거래에서는 더욱더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0억 원의 전세금을 떼먹은 전세 사기의 내막에 대해서 집중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